또 사주 푸는 방법이 첫째는 음양이죠. 예. 두 번째가 오행이죠. 예. 예. 세 번째가 간지. 정간과 지지를 이야기해. 정간과 지지를 이야기하죠. 네 번째가 육신을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가 육친. 예, 육친. 재성이면 아버지 나타내고 또 남편의 남자는 재성이면 부인을 나타내고 정제면 정부인, 편제면 애인 자꾸 이렇게 나타내죠. 그 다음에 신살. 예. 그 다음에 6번에 형충파예. 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간지하는 그 중에서도 간지의 특성만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할 수 있다면 사주 보는 데는 아주 무난하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인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그죠. 예. 그다음 토끼묘가 또 무엇을 이 진술충미의 진이 무엇을 무슨 간지인가 그걸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뭐 사주 보는 데는 아무 문제 없죠.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늘 또 개수입니다. 개수는 개수가 우주 궤도에서 움직이는 궤도는 뭐예요? 해묘미 궤도를 음포트의 해묘미 궤도. 자, 개수는 묘에서 장생이 되죠. 묘에서 이렇게 가죠. 음포트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해수에서 왕지죠. 그다음 미토에서 묘지를 되죠. 자, 장생지에서 그 다음에 왕지에 묘지 이렇게 돼. 인이 가면 욕이죠. 욕. 예. 그 다음에 축이 오면 간대지. 예. 그 다음에 요 자가 오면 록이래 록. 예. 해 술토 오면 쇠지. 반한살 되겠고 그 다음에 유검이 오면 병지죠. 역마. 예. 예. 그럼 신금이 오면 사지, 하계살, 육해, 미토, 마로자고 오면 절지에 절지. 절지라는 것은 그 끊어진단 말이에요. 수기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뱀사가 오면 태지. 여기서부터 또 에너지가 또 다시 생성되죠. 어머니 뱃속에서. 진이 오면 양지인데 우리가 살은 양지는 천사를 나타내거든. 하늘을 보고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이렇게를 보죠. 절지는 급살이 급제천이 되거든요. 미토는 묘지니까 요 하계살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그 변화변도 이 부분을 뭐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은 조우용신을 가지고 제목은 그럼 조우용신을 할게요. 이거는 매일 우리가 반복을 해야만 에너지의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세고나 나쁘고 그거 할 수 있거든요. 자, 사계절을 우리가 보죠. 조용신 중에 사계절 봤을 때. 자, 우리 이거는 자죠, 자오. 요거는 겨울, 한겨울이고, 한여름 춥단 말이에요. 미토는 그 에너지가, 근데 이거는 7월이라, 양력으로 7월이고, 요 양력을 6월이죠, 그죠? 그 다음에 뱀사가 5월인데, 5월. 근데, 계절상으로 봤을 때, 5월 달에, 뱀사가 오면서 5월 5일쯤 되면 아주 태양열은 장렬하죠. 더워지죠. 20도, 30도 갑자기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게 6월달 되면 덥습니다. 아주 덥습니다. 태양이 6월 23일쯤 되면 하지가 오잖아요. 하지가. 하지가 오자면 이 하면 우리가 가장 이 더운 날인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오하에서 이름이 생성이 돼. 이름이 생성돼. 기울어 가는 하지부터는 또 태양이 길이가 이제 낮과 밤에 이렇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미토에서 더 덥거든요. 실제로는 이 마무리하는 여기서 더 덥는데 더 나가는 게 18월 달에 되면 신월 이때 보면 땅의 지열이 예, 복사열 때문에 8월달 한 달이 가장 덥죠. 그래서 여기서 옛날에 여름 방학도 되고 방학도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6월달까지는 아주 덥단 말이에요. 이게 신금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에 태양에 내리쬐는 게 땅에 복사된 그 복사열로 해가지고 금화교역이 이제 발생되면서 오곡백화가 이제 익어가면서 이제 유금에서 이 결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게 원숭이 신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절별로 보면 요것도 마찬가지. 해수의 해자축에 되면 여기에서 가장 춥단 말이에요. 예. 꽁꽁 얼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일량이 자에서 생기거든요. 가장 여기서부터 이제 이 더위가 추위가 시작돼가지고 자수에서 가장 추워지는데 결국은 축토에서 그 땅의 지열 자체가 뺏기면서 이제 가장 추워요. 그 다음에 인월에서 이제 마무리 소생을 하면서 이 나무가 그 밑에서 자라나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가는데 아직까지 이제 요 부분은 춥다고 봐야 되는 게 요것도 덥다고 봐야 되고 요쪽에는 그냥 건조하고 뭐 그렇죠. 예. 묘, 진 여기가 묘, 그다음에 진, 사, 요 인이 거거든요. 요까지는 아주 춥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술토, 그렇죠. 유금이 여기에 있고 술토가 여기 있거든. 여기에도 가을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우용신에서 그 춥고 한기가 있다. 이 겨울생은 춥다는 건 해자 축월에 태어나가지고 금생수가 안 된 경우가 되고 이제 추우니까 살해야 한다. 해자 축월에 태어나서 금생수가 된 경우에는 금이 이제 금생수가 되어서 진짜 한기가 되죠. 금생수가 되는 실제 임기가 되는데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계절에 상관없이 천간에 임수가 있고 금생수 지지에 해 수인술 되어 있는 거는 겨울생이다. 한겨울이다. 그 춥다는 것은 해자 축월에 태어나 가지고 금생수가 안 된 경우에는 해자 축월에 태어나서 금생수가 된 경우에는 추우니까 살아야 된다는 인생의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화오 용신 병화남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또 무토가 있어야 되고 그 지지에는 술토가 있어서 그 에너지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의 생에서는 병화가 꼭 있어야 되는 게고 또 무토가 있든 술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신을 조용신 병화는 자신을 바꿔서 생존임을 변화시키고 자신이 변화하고 조용신 무토는 참고 있네 변화시키지 않고 지켜나가고 남이 망해져서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병화가 부자일 수도 있고 무토가 부자일 수도 있고 금생수가 되어 있다면 스스로 알아서 하므로 갑인의 조영신은 필요가 없다. 금생수가 되지 않으면 병화나 무토는 필요가 없다. 금생수 안 되고 병화가 있으면 추운 것을 해결하는 병화가 아니라 그냥 따뜻한 것이다. 동쪽 담벼락에 때 이렇게 피어 있는 풀처럼 나풀거리고 추위에 달달 떨면서 살아간다. 금생수 안 되고 무토가 있으면 울분을 참는 것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금생수가 된 경우에 갑목 또는 인이 오면 어떻게 뜨는가? 갑이나 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동남방으로 간다는 것인데, 갑을 만나면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어차피 말을 안 들을 것이니 소용이 없다. 자기가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니까, 자기가 이미 하고 있으므로 효과가 없다. 해자축월에 금생수가 되고서 동남방으로 운이 가는 것과 서북방의 차이는 뭔가? 동남방은 해동되는 것이고, 사람과는 관계없고, 동남방으로 가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다. 환경이 나빠지는 게 더 좋을 수가 있다. 해자축월은 금생수가 돼야 돼. 이미 험악한 곳에 사는 것이므로 숙달되어 있어서 서북방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겨울생은 추운 것과 춥다고 느끼는 것을 구분해야 돼. 금생수는 추우니까 나가서 일해야 하고, 술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금생수가 안 되면 추우니까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이 나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짜 금생수 되면 쌀이 떨어진 것이니 살아남으려고 애쓰며 살아간다. 병화가 없으면 목적하는 미래관이 없으면 미래 불안정이 걸려서 걱정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되고, 무토가 없으면 자제하지 못하니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고 때에 맞지 않는 일을 한만 한다. 겨울에 농사 지으려 들거나 실수로 남을 먹이는 사람들이다. 모르겠다. 힘드네.